대운에는 이제 대운도 있고 연운도 있고 월운도 있고 일운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대운이다. 그 대운이 가장 큰 영향을 주니까 우선 대운을 잘 알면은 상당한 그 투명에 도움이 되겠죠. 대운이란 본명이 겪어 나아가야 할 길이며 향로이다. 향에서 가는 길이다. 고로 본명이 좋아도 대운이 나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대운이 좋아도 본명이 부실하면 본성을 넘기 어려우니 이 대운의 영향으로 흥망성쇠의 의미가 교차한다. 이 대운의 진행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 대운 이외에도 세운, 월운, 시운이 있으며 그중 대운은 60%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한다. 대운은 10년간, 연운은 1년간, 월운은 한 달간, 일운은 1일간, 시운은 그 시간에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런 거죠. 그러나 적은 것이라 하여 소홀히 말고 큰 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이렇게 연운과 월운도 참작하라. 무시하지 마라. 삼재의 원리에 대비하는 명주는 하늘이며 대운은 땅이고 연운은 인으로 노력이 되니 삼의가 조화를 이룰 때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정운법, 기운법식, 양남 음녀는 미래절, 음남 양녀는 과거절. 그게 남자가 남일이 태어났다, 남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것은 제대로 태어난 거죠. 여자가 음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제대로 태어난 거죠. 근데 남자가 음년에 태어나거나 여자가 양년에 태어난다거나 그러면은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음년은 을정 기신 계생을 말하는데 미래절이라는 앞으로 여기 생년이에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을 중심해서 여기서 년을 중심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절기이고 과거절은 지나간 절기이다. 대운 계산법이죠. 양남의 경우 출생 당일부터 미래절 또는 과거절의 입절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3일의 일요식을 배정한다. 즉 총 일수를 3으로 나누어 그 목수가 운이 된다. 1이 남으면 버리고 2가 나오면 1을 가산한다. 15일이면 1운이 되고 10일이면 3운이 되고 남은 1은 버린다. 그게 15일이면 3으로 나누면 5죠. 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입춘이다 그러면 입춘 지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양남이라고 그러면 경첩까지 수를 세야 되겠죠. 수문이고, 만일 음남이다 그러면 지나간 과거적인 입춘이 며칠 지났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 생일서부터 입춘일까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날짜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 가지고서 운을 보는 거다.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네. 이제 그 절기 입춘일부터 뭐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15일이면 5일이잖아요. 양남이 있을 때 순행이니까 여분이면은 좀 절기까지 거꾸로 쉬어서 해야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대운수 정할 때 무조건 예를 들어서 청명이 들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 그러면 절기가 드는 날도 셀 거냐, 네. 절기가 드는 날은 안 셀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이게 그것을 절기가 드는 날 또 출생한 날을 다 쉬어도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 세밀 정운이라는 것은 만으로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세밀 정운에 가서
만으로 따지면은 2살 속었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2살이 되는 입춘 속었던 그런 게 아니라 2살 돼서 이 운이 남거나 그러면 이제 2살 되기도 전에 이제 운이 들어오는 거고 모자른다 그러면 입춘이 돼도 훨씬 더 뒤에 와서 그 모자랄 만큼 더 세월이 경과된 다음에 운이 시작되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세도 그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만으로 계산하는 대운수가 나오고 여기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달력을 만세력을 보면은 여기 출생하는 날도 치고 또 입절하는 날도 치고 그래서 대운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봄이 온다고 그 과정할 때 12월 달이라고 그래서 아지랑이가 안 끼는 건 아니에요. 12월 달이라 하더라도 입춘이 임박하게 되면 아지랑이 껴. 그럼 아지랑이 끼면 그게 봄이냐 그러면 봄은 아니잖아요. 절기상으로 12월이지. 근데 이렇게 절기를 12월이니 1월이니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지. 자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봄이고 여기서부터 여름이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거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쓰기 편리하게 하느라고. 자연은 그렇지 않다면 그게 12월이라 하더라도 봄처럼 아지랑이가 끼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늘까지는 축대운이고 내일부터는 인대운이니까 하루씩 자고 나면 대학은 축대운이 인대운으로 바뀌느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자연은 그런 거니까 그 운의 그 연속성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이제 뭐를 볼 때는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소송에서 이길 거냐 질 거냐. 그러면 대운이 이렇게 좋은 대운이면 이길 승산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운이 정확하게 세밀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으로 바뀐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대운이 좋아. 그렇다면 승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아지는 거죠. 다만 우리가 정월이 됐다 하더라도 정월인을 되면서 금방 목의 기운이 발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5일 정도 지나야만 목의 사령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그때야 목다운 목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밀정운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별로 없어요. 내년까지 쭉 투명을 해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운이 나쁘고 안 나쁘고 하는 것을 꼭 그렇게 구분해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만이서 양의 절기가 오는 때 음의 절기에서 양의 절기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절기보다는 빨리 이루어지고 양의 절기에서 음의 절기로 넘어가는 때 그때는 천천히 작용한다. 음의 절기에서 양의 절기로 넘어올 때가 천천히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음의 절기에서 양의 절기로 즉 추군에서 인운으로 달린다 그러면은 인운이 오기 전부터 벌써 인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고 또 이 자운에서 추군으로 간다. 그다음에 인운에서 묘운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목의 계절이고 소의 계절이니까 그 차이는 크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이 추군에서 인운으로 간다 그러면 겨울에서 목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음양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때, 즉 이제 이 수까지는 겨울이잖아요. 음이잖아요. 그리고 인묘지는 양이에요. 그렇게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 또 가을도 그렇죠. 미월달까지는 여름이에요. 10월달 되면 가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과 양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때는 그 운기의 그 작용하는 것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월달이 된다 그러면 인월이 되자마자 목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5일을 지나야 목의 기운을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게 1월달이 처음에 태어난다. 1월달이 처음이다 그러면은 그때 되는 그것은 인월이 아니라 토의 기운이 많은 때요. 그게 인중에는 이것이 무토가 있죠? 축토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고 여기 간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7, 7, 16 대개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7, 7, 16. 체계들은 이거 뭐 7점 얼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절이라는 게 그렇게 뭐 아주 뭐 좋은 분수를 갖추고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대충 7, 7, 16 정도 된다 그러면 요것이 14일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입춘에서 모수 경첩이 있죠. 그 정월은 이제 입춘에서부터 경첩천까지죠. 그게 정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 우수는 지나야 이쪽이 돼야만 목의 사령이란 말이에요. 이 사령이라는 말은 사령관이 목이다. 목이 이제 담당했다 이런 거예요. 그 목이 담당하는 때 돼야 인목의 구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입춘에서 이 태산자는 서력 인목이라도 무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인이 이렇게 합의됐다 그러는 것은 이 부분에서 합의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통의 합이라고 그러죠. 우합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축에서 인으로 넘어올 때 여기가 여기에 목사령이 돼야 간목사령이 돼야 인의 영역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간목사령 전에는 인의 영역이 안 돼요.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일찍 태어났다, 1월에 태어났다 보면 한기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느냐? 병화를 좋아한다. 추니까. 그 간목이 있는데 뭐 월에다가 녹근을 놨기 때문에 녹이 월령이잖아요. 녹인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간목이 튼튼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15일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야만 이때 저 목이 월령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목에 대해서는 인이 녹여요. 그렇죠? 그 녹이 이제 월령에 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녹이 아직 부시를 않는데 그 월령에 녹이 있다고 볼 것이지 안 볼잖아. 근데 육친 관계에서는 그게 작용하는 거예요. 육친 관계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내 녹을 부모 형제가 먹는다. 내 녹을 부모 형제가 먹으니까 부모 형제는 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부모 형제가 먹으니까 뭐에 녹이 있으면 말이야. 그런데 그 녹이 얼마만큼 일주를 강화시키느냐 강하냐 안 하냐를 볼 때는 이 사령이 들어와야 강화시킨다고 보라 그런 소리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양남이 된 경우죠. 걸명은 2012년 1월 26일생 양남이므로 미래전을 취용한다. 경첩이 2월 13일이며 정월은 크기 1월 26, 2월 13일까지 총 18일이 되어 3으로 나누면 몫이 과부적없이 6이 된다.
그것도 6운이 되는 거다. 근데 운을 쓸 때는 이렇게 66이라고 거듭 쓰는 거예요. 이렇게 66운 이렇게 하는 거예요. 6대운이라는 말을 66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수가 66운이라 이거. 6운이다 그러면 66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운 말할 때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에 이렇게 하더라도 또 음녀인 경우에는 13년 1월 10일생인데 음녀이므로 미래절을 지용한다. 경첩이 1월 24일이니 이 1월 10일서부터 2월 20일까지 15일이 되니 3으로 나눈 과음조수 5가 되어 5대운이라고 한다. 5대운이면 5라고 이렇게 한 번 더 5로 써주는 것을 그 대운 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뭐 5 안 쓰고 5운이다 그래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명리학자들은 대개 이런 것을 5운 이렇게 운독법에 5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 뿐이지 뭐 그게 안 쓴다고 해서 뭐 벌금 내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는 걸 아시면 되죠. 그러면 양녀인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2012년 3월 25일 생이죠. 양녀인이 과거절을 지용한다. 청명이 3월 13일이다. 그래서 이 3월 25일에서 3월 14일까지 하면은 그것은 거꾸로 오는 거죠. 3월 25일에서 3월 14일로 거꾸로 오는 거잖아요. 말이죠. 그 양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 12일이다. 그래서 12일을 3으로 하면 4가 되는데 4사대운이 된다. 이렇게 읽으면 하는 거죠. 대운은. 그리고 다 쉽죠? 네. 그 다음에 일은 가산의 이해다 이 말이에요. 권명 12년 4월 12일 생 양남미로 미래절을 지용한다. 망종이 4월 16일이다. 그러면 4월 12일에서 4월 16일까지 총 5일이다. 3으로 나누면 1하고 2일이 남는다. 2는 1으로 올려주니 2운이 된다. 2가 되면 하늘로 올려주고 1이 나오면 버리고 이렇게 하라 그런 소리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게 정확하나마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안 고치기 때문에 만세력이 있는 것보다는 한 분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이는이 적은 경우라고 해서 대운이 적은 경우가 틀리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 운이 지금 운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런 거를 꼭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세빌 정도를 하면 되는 거죠. 1일 남는 것은 버리는 예다 이거예요. 남명으로서 2014년 4월 30일 생인데 음남임으로 과거절을 지용한다. 망종이 4월 27일이다. 그러니까 4월 30일에서 4월 27일까지 총 4일이다. 27일부터 1부 30 그러면 망종날도 치고 3일도 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4일이니 1운하고 1이 남는데 그걸 버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대운수가 정해지면은 이제 운 간지를 전개하는 거죠. 어떻게 전개하느냐? 68년 2월 11일 오시생이 권명인데 이 사주를 구성하면 무신년 을묘월 무인일 무오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이제 운이 이운인데 을묘에서 음남이 아니라 양녀죠. 그렇죠? 양녀죠? 네. 무신년이니까. 네. 양녀니까 과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을묘를 거꾸로 을묘 다음에 갑인이죠. 그 전에 갑인을묘 했었잖아요. 거꾸로 간다고 말이죠. 갑인 다음에 개축, 임자 개축 갑인 그렇게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운이 2운, 12운, 22운, 32운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무신기요 경술신의 임자기쪽 가빈일면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거꾸로 간다. 대운은 양녀로 여분이 되니 거꾸로 가는 운이 되니 월번 을묘 다음부터 역행하면서 갑자기 순서대로 전기하여 나간다. 이명조는 2세부터 갑인대운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월번은 계절이므로 월번 다음부터 자기의 운으로 가게 되며 그 다음에 10년에 한 번씩 교체된다. 절은 30일간으로 10년 내 일상이다. 10년이 3,600일이고 일절은 30일이니 절운일은 대운 120일에 해당된다. 그래서 절운과 대운과 그 대비표를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쭉 있는 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이 절운 1시간이면 대운 10일이다 그런 거예요. 이거 1시간이 내 10일이니까 대운 10일이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입춘이 아직 안 됐는데 입춘이 돼야 자기가 톡 찬 운이 될 거 아닌데 입춘서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생일이 돼야 만으로 딱 사잖아요. 그럼 이 생일이 되려면 좀 모자르거나 남거나 그렇겠죠. 그럼 남은 것은 보태주고 모자른 건 빼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는 간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절운 1시간이면 대운이 10일이다. 그렇게 따지면 돼요. 절운이 1시간이면 5시 50분이다 그러면 6시 50분이면 1시간이지. 그게 대운이면 어떤 10일이다. 대운으로 10일이다. 10일이 3개면 한 달이 되는 거죠. 30일이니까. 그렇죠? 그 12물이면 1년이죠? 되는 거예요. 그 대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순행명조가 술해시에 태어나고 입절 시각이 이길 자시나 축시라든가 그 해에서 대부분 자축이 되면 몇 시간 내에 이게 바뀌는 거죠. 이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행명조가 자시나 축시에 태어나고 입절 시간이 전날 해시나 술시라면 2시간 내지 4시 진인데 여기서 시진이라는 것은 2시간, 1시간을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으로 쓰는 이 시간의 계산 방법이고 진이라는 것은 일시진 그러면 2시간을 묘시 축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시진 그러면 2시간을 의미해요. 2시간 내 2시진 내지 4시진인데 2일로 계산되어 이론의 오차가 생기며 출생 시즌이 진시인데 입절 시각도 진시라면은 차이가 몇 시간인데도 1일로 계산되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일수가 1일 미만일 경우에는 0세부터 대운이 지배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으며 33일간으로 11살부터 대운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1일 미만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자기 운으로 산다. 이렇게 보라요. 그래서 1일 미만이면 0세부터 대운의 영향을 받는다. 태아도 생명인 셈이다. 그 다음에 생일과 입절 시각이 1일 미만이면 영운이죠. 2일이거나 3일이거나 4일이면 1일운이고 5일이거나 6일, 7일이면 2일운이고 또 8, 9, 10일은 3, 3운이 된다. 대운은 월주를 기준하여 순행 또는 역행으로 60갑자의 순서를 기록한다. 양랑주는 순행이요, 운명량은 역행으로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법이 있어요. 운을 읽는 방법이에요. 일운이면 일일운이라 하거나 운일일로 읽는다. 10이 되는 경우에는 순순운, 운순순이라 칭한다. 운은 10년씩 교체되니 1일부터 1세,
11세, 21세, 31세로 진행되며 이르님은 1세부터 자기 운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대운의 작용과 그 관계를 한번 보면요. 대운은 용신과 대운과의 관계, 일간과 대운과의 관계, 연월일시와 생극 합충 흉해로 기륭을 가리되 대운은 길과 흉만을 나타낸다.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는 일간과 대운을 대조하여 오행, 육침, 길, 흉신, 성질, 광의 소리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대운이 좋다 하여 모두가 고관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명과의 중화로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사주가 중화가 될 때에 그 좋은 대운이다 그런 거죠. 그게 중화가 되는 그 오행이 뭐냐 그러면 그게 용신이죠. 그래서 용신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용신을 정해가지고 만일 일지가 용신을 해한다 그러면 배우자가 인연이 없다, 배우자가 해롭다 이런 거고요. 또 용신을 부모궁에서 해롭게 해요. 그러면 부모 덕이 없다, 또 형제 덕이 없다 그런 거예요. 또 용신을 연주해서 해롭게 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조상덕이 없다, 조상묘에 탈이 났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시에서 용신을 극해한다든지 그러면 자손 장성할 수가 없다, 자손이 해롭다, 자손덕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위치를 보기도 하고 또 십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십성에서 예를 든다면 남자의 경우에 재성이 부인이잖아요. 재성이 있어요. 재성이 있는데 일지가 또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재성은 나쁜데 일지는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배우자가 어떻다는 얘기냐 이런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배우자 덕은 있는데 일지가 나쁘면 배우자 복은 있는데 배우자 덕은 없다. 일지가 충분하게 됩니다. 일지는 덕으로 보는 거예요. 일지가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천간에 재가 있다 이거요. 갑신. 일주가 갑신이에요. 덕하고 덕하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제목이 없다. 갑신. 처덕을 보는 값이 일이다 그렇죠? 예. 처음은 그러면 잘생겼지만 이런 어디에 이제 없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이 기토가 있는데 나와서 밥 안 해줘. 그러면 복이 처덕 기토가 있든지 그렇죠? 예. 또는 이게 기토가 있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 이 간목의 부위는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좋으면은 네. 좋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부인 복은 있다. 여기는 나쁘니까 덕은 없다. 그렇게 부인 보고 있는데 부인 복은 있는데 덕은 없다. 덕은 없다. 그럼 복은 있는데 덕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좋은 부인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그 부인으로부터 덕을 받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아닐까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기는 분야도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일지가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이 사주를 좋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덕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배우자 덕이 있느냐. 또 이렇게 딴 데 있으면 이것은 배우자 복이고요. 배우자 복은 있는데 배우자 덕은 없다. 좋은 여자를 만날 수는 있는데 나한테 필요하지는 별로 않다. 이런 거지.
또 원명의 천간과 지지는 대운의 지지에 따라 좌우되는 바, 천간이 흉신이어도 지지가 길신이면 천간의 흉신이 아니라 길신으로 변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운 계산의 원리죠. 천간은 10으로 한 주기를 삼아 변화한다. 일간의 영고 성세도 이에 따라 변하니 대운도 10년마다 교체한다. 또한 월은 계절의 표시이므로 월로부터 시작된다. 월은 30일간이죠. 입춘에서 경칩 전까지 30일은, 경칩에서 청룡 전까지 30일이 되니 6달은 3600일이고 30으로 나누면 120일이 되는 바, 절운이 1일은 대운이 120일에 해당하며 1년의 3분의 1이다. 고로 대운절 3일에 대운 1의식을 배정한다. 절운이죠. 절운이라는 입춘에서 경쳐보는 게 절운이에요. 절운 3일은 대운 1운식으로 배정한다. 따라서 절운 3일은 운 1이 되는 거다. 그건 뭐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정밀, 세밀정운법이요. 세밀하게 운을 정하는 방법은 대운 10년을 43,200 시진이고 3,600 곱하기 12이면 43,200 시진이 되는 거죠. 또 절운 30일은 360 시진이다. 30일 곱하기 하루에 12시진이니까 24시간이 아니라 시진으로 따지면 12시진이죠. 자축인묘 진사음의 신유술에 이렇게 12시진이기 때문에 360이 되는 거죠. 그런 거로 절운 1시간은 대운 10일이 된다. 절운 1시간이면 대운 10일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절운 1시간 몇 시간인가? 세밀 정운에서는 생일, 생시대, 입절일, 입절시의 구간 계산을 만일로 한다. 한 시즌은 10일씩 계산하여 가 또는 감한다. 이거죠. 세밀 정운 예시일 24년 갑자년 7월 13일 신시생 양명이건가 이거는 양남이므로 미래절을 취업하는 바 8월 10일 진시의 백로 입절이다. 그래서 7월 13일 신시의 8월 10일 진시까지는 반으로 25일 8시진다. 따라서 27일이 되려면 1일 4시진이 부족하다. 즉 16시진이 부족하다. 이 1시진은 10일인 거로 16시진은 160일로 5개월 10일이 부족하다. 근데 7월 13일 생일에서 5개월 10일을 빼면 2월 초 3일이 된다. 따라서 9월운이고 2월 초 3일 신시가 대운 교체운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좀 복잡해? 네,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게 더 보는구나. 이게 만으로 따지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그렇게 어떤 사람이 별로 의미 없어. 1월 5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다음 1월 5일이야 많이 되는 거다. 네. 근데 다음 5월 1일이 많이 안 되고 좀 남는다 그러면 보태주면 되는 거고 또 늘어나니까 모자라면 빼주면 된다. 그러냐 일찍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뭐 이거 이 숫자로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런 얘기요. 자기가 태어난 날서부터 다음 그 태어난 날까지가 만 1년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만 1년이 좀 넘을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다 그래요. 이 절기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입춘에서부터 따지면 입춘이라고 그러면 입춘 전에 태어났다. 입춘 전날 태어났다 그러면은 입춘 다음에 입춘 전날까지가 만 운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해로 따지면은 입춘날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별 차이가 없지. 그렇지만 중간쯤 태어났다 이 말이야. 입하나 뭐 이럴 때 태어났다 이거. 그러면 금년이 10살이다. 10살부터 운이 들어오면 입하 되기 전에 벌써 운이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운이 입하가 돼야 제대로 자기 운이 된다. 그 얘기야. 정멸을 따지면 그렇다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기서 뭐 할 게 없이 사그리 따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똑같네요. 제가 이제 7월 15일인데 입추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밀이라는 말 이렇게 계산이 지나야 이제 이걸 말하고 어렵게 생각할 게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날짜가 태어난 날짜가 돼야 제대로 된 운기가 바뀌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렇게 그렇지. 예? 이렇게 어렵게 써놨냐고요. 그렇지. 아니 그걸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써놓으니까 그게 어렵지. 수학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써놓은 게 쉽고 이해가 빠릅니다. 이야기로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그게 금방 또 알아듣는 거고. 근데 그걸 계산으로 하면 이렇다고 그래서 예. 이렇게 이 정밀 계산법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게 사그리 따지거나 아니면 모자라는 걸 보태고 남는 거를 모자라는 거는 빼주고 남는 거를 더해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모자라는 걸 빼준다는 것은 그 해가 오기 전에 벌써 그 절기가 오기 전에 대운이 들어왔다고 말해 모자랐으니까 그죠? 일찍 들어오는 거죠. 남는다고 하면 그 운이 또 지나서 좀 더 있어야 더 대운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운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같이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저기 대운이 이제 날짜가 만일 한 살에 바뀐다고 하면은 네? 한 살에 이제 운이 이제 바뀌잖아요. 대운이. 네. 그러면은 그 자기 나이로 만으로 가야지요. 지금 그게, 나이로 할 게 아니라.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3일이 미만이잖아요. 예. 그럼 2일 정도 되면 이름은 보태주고 예. 이름이면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없애버리더라도 만일 태어났는데 운이 몇 시간 후에 바뀐다. 예.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예. 그러면 이거 태어날 때부터 자기 운으로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는 대운이 없느냐? 그러면 대운의 작용을 하는 게 있죠? 그게 월지요. 그게 부모 밑에서 부모의 운지로 산다는 거, 월지가 부모의 공안이요. 이게 부모 운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운이, 자기 대운이 들어서기 전에는 대운 역할을 하는 오행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 대운 역할이 하는 오행이 들어서기 전에는 월지가 그 대운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건 그렇게 대운이 들기 전에는 부모의 운으로 산다. 그러죠? 예. 월이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사실 그게 자기가 태어나면서 자기 이 대운이 오기까지의 운이야, 그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떤 아이들이 일찍 이제 하늘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낳자마자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러면은 대운이 어떤 것이냐 월운이 대운이에요. 월을 비교해서 보고 이게 구조하는 데가 없으면은 이것은 곤란하게 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월운을 2번 본다는 얘기네요. 그 원명에서도 보고 또 월운을 빼서 대운으로 붙여보니까 월운이 결과적으로 2개가 되는 거죠. 2개 아니라 이제 이 월지가. 두루두루 써먹는 거지. 그죠? 그 월지는 그걸 운시라 해가지고 운의 시작이거든요. 운의 시작이 해가지고 대운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그 운이에요. 그게 자기 대운이에요. 만약에 6대운이면 6살부터 운 대대로요. 그렇게 6살부터 시작하고 6살까지는 월지 그게 운시야. 그러니까 원명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대운 이런 거 필요 없이 원명만 딱 보고 판단하는. 몇시 됐어요 지금? 오늘 시간 다 됐습니다. 20분. 그러니까 여기서 세밀 몇 시간 됐어요? 네. 이 세밀정원법을 한번 예시를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명궁법 하겠습니다. 명궁법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명궁이라는 것은 관상에서도 많이 써먹는 게 명궁이에요. 관상에서 많이 써먹는 거기 때문에 명궁도 한 번씩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위에 와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쭉 이렇게 부위가 있는데 그때 어떤 운기가 작용하느냐 이런 거를 또 한 번씩 보는 거죠. 지금 복덕 운이 작용하고 있는 데다 복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되는 거고요. 상모에 대한 운이 왔다는 상모에 대한 운이 말하면 그것을 써먹을 나름이죠. 이렇게 하는 거. 알고는 있어야 돼. 꼭 그것이 써먹어도 좋은 거냐 아니냐 그거보다도 이렇게 써먹는 거는 있는 대로 다 알고는 넘어가야 되죠. 안 써먹더라도 다음에 명품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